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의 개요 정의를 보면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더러워진 피부 표면과 내적 영양인 피지 분비, 땀 등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피부를 깨끗하게 세안하는 과정을 통틀어 말합니다. 클렌징의 목적 및 효과를 보면요. 클렌징 한 후에 고객의 정확한 피부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흡수를 위한 전 단계이고요. 혈액순환 청정 효과가 있습니다. 죽은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 표면을 깨끗하고 부드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클렌징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제성 피부는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도록 합니다. 하루에 2회 이상 클렌징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눈, 코, 입 등에 제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충분히 여러 번 헹구어 제품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합니다. 클렌징 제품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렌징 크림을 보겠는데요. 크림은 WO 형태의 제품으로서 친유성입니다. 이중 세안이 필요하고요. 분장 메이크업 등 진한 메이크업을 지우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예민 피부,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크림은 두꺼운 화장에 분장 메이크업, 두꺼운 화장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 로션 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로션 타입은 OW 형태의 제품으로 친수성입니다. 이중 세안이 필요 없고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타입으로 민감성 노화 피부에 적합합니다. 다음 워터 타입을 알아보겠는데요. 워터 타입은 끈적임이 없고 산뜻한 청량감을 주어 가벼운 화장을 지울 때 적합합니다. 자, 젤 타입을 살펴보겠는데요. 젤 타입은 친수성 타입으로 청량감을 줍니다. 진정 효과가 있어 여드름, 지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 오일 타입을 알아보겠는데요. 오일 타입은 피부에 자극이 없고 친수성 오일로 물에 쉽게 요괴가 됩니다. 노화 피부, 건성 피부에 적당합니다. 자, 클렌징 폼은요. 세정력이 좋은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어 거품이 잘 나며 비누보다는 부드럽고 당김이나 자극적이지 않으며 이중 세안에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누를 살펴보겠는데요. 노폐물을 제거하기에 적합하고 알칼리성 타입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클렌징 제품과 특징에 대하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1번 클렌징 오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친수성 오일로 건성 노화 피부에 적당하다. 클렌징 로션. 자, 친유성으로 청량감과 산뜻함을 부여하여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다. 자, 여기서 친유성이 클렌징 크림이었죠. 자, 그 다음 클렌징 크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친수성 어멀전으로 이중 세안이 필요 없으며 모든 피부에 적합하다. 자, 여기서 이중 세안은 맞는데 어떤 게 틀렸을까요? 친수성이 아니라 친유성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클렌징 젤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유성으로 두꺼운 화장을 지우기에 적합하다. 자, 이건 어떤 설명일까요? 클렌징 크림에 대한 설명이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클렌징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클렌징 단계는 총 3차까지 있는데요. 1차 클렌징은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는 단계입니다. 색조 화장을 지우는 전용 리무버로 입술과 눈을 지우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클렌징 단계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클렌징 제품 등으로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눈과 입술을 제외한 얼굴과 목 부위에 있는 부위를 지우는 과정으로서 여기서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여야 되며 화장이 완전히 지우는 과정으로 깨끗이 지워지고 맑은 피부를 만들 수 있게 클렌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차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앞에서 메이크업, 그 다음 피부 타입을 지우고 그 다음 3차는 다시 한번 클렌징을 하는 과정으로 스킨을 이용하여서 닦아주는 과정을 3차 클렌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pH 밸런스, 보습, 피부결 정돈 등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2차, 3차 클렌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스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포의 목적은 스포는 온스포와 냉스포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피부 잔여물을 제거하거나 모공을 열고 마지막 피부에 모공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온스포는 모공을 열어주어 노폐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육을 이완시켜 주어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각질을 연화시켜 주며 피지 제거를 도와줍니다. 온열감을 주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온스포의 사용 시 주의사항은요. 모공을 열어 주어야 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하여야 되고요. 스포가 너무 건조하거나 물기가 흐르지 않도록 합니다. 화농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 민감성 피부, 모세혈관 피부는 온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포는 위생적으로 관리된 것을 사용하여 세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냉스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냉스포는 모공을 수축하고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키며 통증을 완화하는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을 수축하고 불균증을 개선합니다. 냉스포 사용 시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피부 관리 마지막 단계에서 냉스포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극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수의 정의로는 세안 후 남아있는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에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화장수의 목적으로는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에 탄력을 주며 피부 결을 정돈하고 청량감을 줍니다. 수분감을 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화장수의 종류로는 유연 화장수, 수렴 화장수, 소염 화장수 등이 있는데요. 유연 화장수의 피부 타입을 보면 건성 피부, 노화 피부에 적합합니다. 수렴 화장수는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에 적합하겠습니다. 소염 화장수로는요, 여드름 피부, 염증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화장수의 효과를 보면 노폐물의 제거 효과, 수렴, pH 조절 효과, 진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렌징의 순서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클렌징의 순서를 보면요. 첫 번째 포인트 메이크업 지우기, 그 다음 얼굴 클렌징 지우기, 티슈 닦기, 해면 닦기, 온스포 사용하기, 토너 닦기 등으로 클렌징 전체 순서를 알아보았습니다. 딥클렌징입니다. 딥클렌징의 정의를 보면요. 클렌징보다 더 깊은 세정을 말하는데요. 모공 내 피지, 각질을 인위적으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시험에 딥클렌징이 꼭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과목입니다. 여기서 보면 딥클렌징의 효과 목적을 보면 노화된 각질을 제거함으로 각화 과정을 정상화시키며 모공 속의 불순물 및 피지를 제거하고 각질 제거를 통해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잘 들어가게 한다고 목적을 했는데요. 딥클렌징의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딥클렌징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딥클렌징은 전체적으로 물리적 딥클렌징과 화학적 딥클렌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물리적 딥클렌징과 화학적 딥클렌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스크럽, 고마지와 같은 두 가지는 어떠한 행위가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스크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럽은 알갱이 형태의 곡물이나 껍질 등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클렌징을 말하는데요. 피부가 두껍고 안색이 어두운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민감하고 혈관이 확장된 피부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스크럽은 심하게 하면 오히려 피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고마지는요.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화학적 효소작용으로 각질을 탈락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제품 제거 시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감성이나 홍반 피부, 화농성 피부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밀어내기를 심하게 하면 피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리적 딥클렌징은 피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반 피부나 화농성 피부에 꼭 주의하신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시험 문제에도 이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자, 화학적 딥클렌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적은요, 효소와 아하가 있는데요. 화학적은 제품의 화학적인 성분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클렌징 방법을 말합니다. 효소는 모든 피부에 적용이 가능한 타입이며 민감성이나 건성 피부에 적당합니다. 효소가 활동할 수 있는 온도, 습도, pH 5에서 7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효소는 온도가 있고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효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효소를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각질을 분해하는 방법으로서 파파인, 브로멜린, 라이스블렌 등의 식물성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할파 아이드로 엑시드라는 약자로서 과일이나 채소에서 추출한 자연 천연산입니다. 글리콜릭산 사탕수수, 말릭산 사과, 구연산 감귤, 오렌지, 젖산 우유, 주석산 포도 등이 있는데요. 가끔 시험 문제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도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피부 미용 기준은 pH 3.5 이상, 농도 10% 미만 아하를 사용하며 건성 및 피부 노화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딥클렌징은 주로 모든 피부나 건성 피부나 노화 피부,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딥클렌징의 분류가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딥클렌징은 일단은 물리적인지 화학적인지 구분을 하여서 알고 계시면 문제풀이가 쉬운데요. 보시면 스크럽은 물리적 각질 제거. 자, 2번 고마지 물리적 각질 제거. 자, 아하 물리적 각질 제거. 효소 화학적 각질 제거. 여기에서 화학적인지 물리적인지 물어보는 문제이지요. 보시면 3번이 아하가 화학적인데 물리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딥클렌징의 부적용증 고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적용증은 딥클렌징은 심하게 하면 피부 손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염증성 피부, 여드름 피부나 모세혈관 확장 피부, 예민, 민감성, 홍조 피부, 그다음 화상 입은 피부나 알레르기 피부는 부적용증 고객이 되겠습니다. 자, 기계를 이용한 딥클렌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를 이용한 딥클렌징은 크게 석션기, 정돈 브러쉬, 갈바닉 기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석션기라고 하면 진공 흡입기라고 하며 피지를 흡입하여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민감성 피부, 모세혈관 피부, 화농성 피부에는 부적합합니다. 전동 브러쉬는요. 전동 브러쉬 또는 프리마돌이라고 하며 민감성 피부, 화농성 피부, 홍조 피부에는 부적합합니다. 자, 세 번째 갈바닉 기기가 있는데요. 갈바닉 기기는 전기 세정법으로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피지와 모공 깊은 부분을 세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계를 이용한 딥클렌징이었습니다.